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근데 이제 보면은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사람입니다. 물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낄 수 있으면 이쪽도 하나 낄 수 있죠? 그래서 겨드랑이에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머리, 양팔, 물건 하나, 다리 두 개, 물건 하나. 하나 끼고 또 꼈다 해서 이게 또 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공부했던 거 지금 다시 복습하는 게요. 자, 달월자 중에 달을 나타낼 때는 또 이렇게 쓰지만 대부분 달월자는 간, 폐 이런 신체를 나타낼 때 달월을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를 나타내요. 고기. 자, 고기 덩어리인데 불을 발견한 다음에 익혀 먹었어요. 그러려면 잘 익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칼집을 내야 돼요. 칼집. 그래서 이 칼집을 낸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칼집을 낸 고기 덩어리를 불에다 익힌 거를 손으로 딱 잡고 있어요. 아까 이게 손이었잖아요. 이건 익은 고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손으로 익은 고기를 잡고 있다. 그래서 소유.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남이 들고 있으면 내 거가 아니야. 저쪽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저쪽에 있는 거. 그거는 재라고 해요. 있을 재자. 존재. 소유. 쉽게 말하면 존재와 소유. 존재냐? 소유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자본론이나 유물론이나 쉽게 말하면 아주 거칠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칼집을 내려면 고기 덩어리를 땅바닥에다 놓고 안 되잖아. 흙 다 묻지. 옛날에는 돌도마를 썼어요. 나무도마나 돌도마를 썼겠죠? 도마 위에다 올려놓는데 칼집을 여러 번 낼 수 있도록 잘 익겠죠.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소세지 하나에 칼집 내가지고 익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칼집을 낸다 해서 이게 또 차자야. 이게 또 자가 이거 있었죠 아까? 손이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우, 또 여, 또 차.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나무를 요번에는 나무를 이렇게 써. 나무를 또 찾자잖아요. 나무목 또 찾자. 나무를 쌓고 어디에다가 적과 아군의 국가 경계에 나무를 쌓아놓고 자 5글자로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어떻게 해? 살펴. 그래서 이게 살필 사자야. 조사할 사자, 살필 사자. 생각은 어떻게 되냐? 생각은 생각할 고자는 이렇게 써요. 생각할 고자. 고사. 생각하는 능력을 살핀다. 중간에 그럼 중간고사. 가짜로 모의 수학 능력 시험 있는데 모의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문항수도 똑같이 하고 시간도 똑같이 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간첩 신고 잘하나 보려고 모의 간첩. 어? 여기는 고. 생각할 고자. 생각할 사자는 가전자 밑에 마음심. 사고. 고사. 근데 이 사자도 보면은 살필 사자를 보면 나무로 바리케이트를 또 치고 또 쳤다 해서 또 쳤자가 들어요. 근데 글자가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한자는 사실은 한자를 놓고서 계속 이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는 대로 글자를 가다 보면 몇 글자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 대목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고 지금 시간은 동시에 한 편에 글자 하나인데 오늘 글자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몇 글자 더 했습니다. 아유 뭐 지금 여러분들 경학도 배우고 논어도 배우고 또 그 어렵다는 천자문 참 주역까지 떼야만 볼 수 있는 그 천자문도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다시 이렇게 유치원으로 돌아와서 소학 이전의 글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자들이 50글자 안에 있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한자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글자 하나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글자. 그건 한일자예요. 한일자를 알으면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한일자가 안 들어가는 글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하늘천자도 한일자가 2개 들어가죠. 흡도자도 한일자가 2개 들어가죠. 끝말자도 한일자가 있죠. 하파랍자도 한일자 있죠. 각들동자도 한일자가 있죠. 각 한자 속에 한일자의 쓰임이 다 달라.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자만 쫓아가다 보면 사실 전 글자를 다 배워요. 어떤 때는 생선 비늘도 돼 있다가 어떤 때는 밥이 됐다. 밥이 되는 한자 우리가 공부한 기억납니까? 자, 그릇의 발견. 빗살무늬로 가겠습니다. 그릇의 뚜껑이에요. 그릇이에요. 여기에 한일자는 밥이에요. 그릇에 먹을 거를 넣어놨는데 뚜껑을 잘 합해놔야 돼. 이거 기억나죠? 근데 뚜껑이 그릇하고 크기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얘들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같을 동. 그릇과 그릇 뚜껑은 같은 것을 합해야 된다. 뾰족한 거하고 오목한 게 합해져가지고 그게 딱 맞아야 돼. 이게 합동, 궁합, 동일, 동일, 동성동분, 동. 여기 밥이야 이거 한일자가. 그러니까 한일자가 이건 밥일 때도 있잖아. 밥일 때, 하늘일 때, 땅일 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자가의 총합이 결국은 한 글자의 세상의 글자입니다. 한자의 세상 전부를 거칠게 요약하면 그렇다 이거죠. 또 전문가가 또 오늘 방송을 보고 이 정도 참 열심히 사기치네. 사기치는 게 아니고 학습 의욕 고취라고 합니다. 교육학 용어로 학습 동기부여.
전 세계에서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Hello, hi.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 또역과 또차라는 글자도 함께 익혔습니다. 그렇죠? 자, 사과는 빨개. 요번에 볼빨간 우리 선생님께서 사과는 딸기, 이전님. 사과가 꽃사과들이 여름에 옆집 대밭에 대고 수분있대. 집에도 뚱뚱 고중가. 대밭 관객들이 참다 찢으며 소리쳤대. 이게 당장 사과 안 해? 그래서 사과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사과는 물 빠짐이 좋은 땅에서 자라야 돼요. 황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골을 잘 파고 속에다가 그 퇴비를 많이 줘서 밑에 이렇게 밭 속으로 물도 잘 빠지고 공기도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과는 모래사자를 써요. 과자는 열매 과자를 쓰고요. 그 모래밭에서 잘 크는 그 모래밭에서 가장 잘 크는 대표적인 땅속 땅콩. 그렇죠. 땅콩 모래밭. 하긴 공기가 안 들어오는 진흙에서 잘 크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진흙 속에서 연꽃이 나오지만 연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진흙 안을 무수히 많은 공간이 있는 진흙으로 자기들이 바꿔버려요. 이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그리고 자기 뿌리 안에 이미 공기를 잔뜩 넣고 있어요. 연근 봤죠? 네. 그래서 이 진흙 찰흙 같은 속에서 잘 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지렁이도 아무리 진흙에다 해더라도 자기들이 다 먹어가지고 포슬포슬하게 흙을 다 바꿔버려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 땅의 표피, 지구의 표피에 있는 모든 흙은 단 한 번쯤은 다 지렁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땅 흙들이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와 뻘들은 달랑 개들의 입안을 통과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구의 생명을 돌리는 건강한 땅을 만들죠. 지렁이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야 되고 지렁이가 다 죽어버리면 안 돼요. 지렁이 살리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팠을 때 지렁이가 나오는 땅이냐 아니냐. 어느 동네에 갔는데 마을에 갔는데 밤에 하루 딱 잡으면 알아요. 이 시골 마을의 농사는 유기농인지 아닌지. 그죠? 풀벌레 소리, 지렁이 울음소리 이게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고. 참새가 많은 동네는 참새는 뭘 먹어요? 벌레. 수도 없이 많은 벌레와 날 것들을 먹죠. 메뚜기나. 그 참새가 수도 없이 지적이요. 그 동네 갔더니 그러면 이 동네는 건강한 동네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어느 동네 갔는데 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간혹 새가 있긴 해. 근데 울질 않아.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인간의 버린 음식 쓰레기, 새우깡 이런 거, 햄버거 쪼가리 이런 거 먹어.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비둘기는 아름다운 소리로 울지를 않아요. 쓰레기만. 그리고 도시에 가면 까치 많죠. 걔들이 음식 쓰레기 먹고 짐승의 사체 먹고 그 햄버거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가 있는 것이지 걔들이 거기서 지렁이 먹고 메뚜기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건강한 동네에 가면 정말 세상은 밤에 교양하기구나. 이렇게 많은 풀벌레들과 새들과 밤에 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시간을 연주하고 어둠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그냥 달만 덩그러니 떠 있는 게 아니라 달이 딱 떠 있으면 거기서 막 새소리, 벌레소리, 바람소리 이런 게 해야 눈 탁 감고 한손에 동동주 들면 막 자연과 벗삼는 것이 그냥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만 들리고 막 간혹 폭죽 소리 이런 거 들리고 또 오토바이 막 질주하는 소리 이런 거 들어가면서 어떻게 거기서는 이제 깡소주 같은 거 먹겠죠. 악으로 막 꽥꽥 전봇대로 잡고 막 서야가면서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저희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매우 건강한 땅이죠.
지렁이도 와. 니들 당장 사과 안 해? 사과는 이렇게 모래사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물로 씻겨 내려온 물이 흐르는 곳에서 적을 쏟자 작은 입자들이 쌓인 거예요. 그게 모래사자이기도 하고 돌석자 옆에 적을 속자 이걸 쓰는 것은 돌에서 가장 적은 것, 작은 것. 작을 소, 적을 소. 기억납니까? 오래간만에 중학교 1학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물체가 있어요. 물체. 근데 이 물체 틈에 뾰족한 걸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뾰족한 거는 작아. 여기는 크겠죠. 그래서 이게 작을 소자 밑에 큰 대자를 쓰면 이게 뾰족할 천자예요. 천단사라고 할 때 천자예요.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송곳을 넣으려니까 막 쪼개지질 않아서 칼을 갖다가 나눠요. 그래서 나눌 분자. 이 나눌 분자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의 사타구니를 칼로 찢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어떤 물체 틈을 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칼 하나가 아니어서 막 칼 송곳 두 개 끼워놔야 겨우 벌어지죠. 그리고 물체 사이에 작은 거를 하나가 아니고 이번에는 두 개를 꼈는데 이게 낄 개자인데 사실은 이거는 칼도방이라고 해서 이 칼도자를 여기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낄 개자 이렇게 중공분 개입할 때 쓰는 말이죠. 개입. 두 물체가 부딪혀서 힘이 없는 놈이 위로 올라가고 힘이 센 놈이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갔다 해서 들이. 이건 물체예요. 물체. 그러니까 이 한일차가 빗딱하면서 다른 의미를 좀 가는 거죠. 낄 개자. 큰 대자는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큰 대자로 뻗었다 할 때 큰 대자. 대입. 작을 소자. 자, 그 다음에 사과가 밑에 또 있죠. 사양할 사자에다가 허물과자. 진할과자인데 이 진할과자는 어떤 지점이나 어떤 시간을 지나쳐버린 겁니다. 잘 익은 놈이 지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썩겠죠. 또 지나친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과실, 치사. 과자는 이럴 때는 지나치다. 지나친 실수. 장난하다가 옛날 공주 터미널 한 운전기사가 친구가 앞에서 막 반가워하니까 자기도 손을 내밀 수가 없잖아. 운전수니까. 그러니까 부릉해서 몸한테 갖다 대려고 부릉 해가지고 뒤로 탁 넘어져서 내비타고 들어가졌어. 반갑다고 표시한 거지 나름대로 차로 조금씩 이렇게 탕탕 쐈는데 탁 뒤로 갔는데 뒤에 턱이 있어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거 걸려서 뒤로 딱 넘어졌는데 실수. 학교에서 사망사고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재미까지 참 재밌다기보다는 의외의 사건이 아이들이 이렇게 몸 기지개 쓰다가 이렇게 했는데 복도 저 끝에서 달려오다가 명치 현장 가는데 창턱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를 발로 축구공처럼 발로 탕착을 얘가 붕 날려서 창턱에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실수에 의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집단사고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도 그런 사고들이 간혹 있죠.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아이들을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자가 지날 과자가 지나치다, 지나가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래서 허물이 되죠.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네. 지나친 겸손과 지나친 애교는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나치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나치다. 아부하고 애교하고의 한 끗 차이예요. 그 사람 참 겸손해 이거고, 아이고 그 자식 그 맨날 그 아양이나 떨고 남 눈치나 보고 그냥 살랑살랑거리고 그 차이가 그게 지나쳐서 여기까지는 오늘까지는 매우 잘 익었는데 그 지점을 지나면 썩은 거야. 조금
조금 모자란 게 좋죠. 그래서 기망 16일 날 보름달이 가장 밝은데 15일을 보름으로 쳐요. 근데 그러니까 달놀이를 할 때는 16일에 뱃놀이를 합니다. 인술지추 7월 기망 소자 역에 가여 범주유어 적벽지하 알세. 이 적벽가입니다. 7월 기망 그러니까 임술년 가을 7월달 음력 16일 보름이 가장 달이 밝은 날. 그래서 이미 기자에 보름망자를 써요. 16일을 기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망의 할 때는 커다란 보름달이 뜬 게 대망이잖아요. 근데 기망 소자라는 사람이 소동파라는 사람이 여객 손님들과 함께 범주 배를 띄워놓고 적벽지하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청풍은 설해하고 숲하는 부르기라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은 부릉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풍경묘사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칠 과자는 지날 과자는 그런 걸 지나려고 합니다.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 용자는 이게요 얼굴인데 얼굴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색깔이 금방 변하죠. 그래서 용자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자를 보면 서자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한자가 하나 있어요. 같을 여자 여자의 입은 다 이쁜가? 어째 여자의 입은 한결같지? 한결같다를 여일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는 여자의 입 이게 같을 여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다 조잘거려서 그런 건지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수다를 많이 떨었대요. 왜냐면 남자들은 침묵한 이유가 불행한 것 중에 하나지. 이 도끼를 들고 산에 가면 아니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가면 말을 하면 짐승을 놓치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있다 멀리 갔다가 이제 잡아갖고 오는데 이제 여자만 남아있는 굴 속에 또는 모계 사이에서 아이들하고 노인하고 여자만 남아있잖아. 이게 심심하니까 유대를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서로 나누게 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말이 모자르고 표정도 변화도 없고 정말 멋대가리 없고 그런 거는 숲속에서 도끼 들고 다녀가지고 생겨난 근데 남자들은 보조개가 많이 안 들어가나요? 여자가 더 들어가나? 그건 상관이 없죠? 상관없죠? 왜냐하면 신체의 근육의 부조화에서 생기는 게 보조개라고 해요. 그래서 부조화, 조화롭게 연결이 되면 이게 안 생긴대요. 저도 매우 부조화스러운 사람입니다. 갑자기 50에서 60인데 여기에 보조개가 생겼다 그러면은 더 부조화. 임플란트 하려고 뺀 겁니다. 너 이쁘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입 부었죠. 이를 뽑아가지고 이쁘다 그러면 입이 부었다 이러죠. 그때 다시 들어오면 마음심자 같을 여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이게 용사할 서자인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내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같다. 그러면 용서는 뭐냐면 내 마음처럼 상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 학생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엄마 용서해 줘요. 그러면 자식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지는 그래도 이놈아 엄마가 네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이지. 아까 내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열만큼 잘못한 것 같았는데 내가 네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혼낼 일이 아니네.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서를 쉽게 생각하면 한자로 풀이하면 역지사지. 역 알죠? 역? 머리통이 크고 꼬리가 들고 다리를 들고 서 있어. 색깔이 맨날 변해. 더운 나라에 뭐가 있어요? 색깔 변하는 파충류? 카멜레온을 그려놓은 한자예요. 이게 등을이. 카멜레온은 색이 쉽게 바뀐단 말이야. 쉽게 그래서 시울 이라고 하고 바꿀 역이라고 해요. 음이 두 개가 있어요. 쉽다 할 때는 이,
쉽게 바뀐다. 바꿀력. 땅지자는 내가 있는 땅에 내가 서 있는 땅 저기 남의 나라 땅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그래서 그거를 지를 처지라고 해. 내가 있는 형편 가난한 형편인지 신분이 높은 형편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있는 곳이 다 달라요. 현장에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땅 위에 서 있지만 내가 노비로서 있는지 학생으로 있는지 자식으로서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그 처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처지가 다를 때 내 몸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거를 처신이라고 해요. 그러죠? 처지에 따라 처신이 달라. 검사일 때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대통령일 때 처신이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죠? 내가 여당 대표일 때와 국가 원수가 되었을 때는 여야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국민이지. 내가 보살피고 보듬어야 할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좌의정일 때는 내가 영의정일 때는 해야 할 일이 처지에 따라서 자기 일이 다른 거죠. 그걸 몰라? 아들일 때만 생각해. 자기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 한 사람의 당신이 아들이기만 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지금 잘못됐잖아. 그걸 왜 그래요? 처신을 잘못하고 반쪽은 처신을 잘못했어. 이 처신이 겁나게 중요한 거죠. 그 처신이 그 사람의 덕을 만들고 인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참 경우가 다르다. 사리분별력이 다르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기 위치에 따른 처신을 잘해야 돼.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쉽죠? 한자 그렇습니다. 고처자를 써요. 고처자. 그 역지 사 생각 갈지자를 쓰는데 이 갈지자는 그것이라는 뜻으로 대명사로 쓰입니다. 입장을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다. 그것은 다양하죠. 다양해.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양하죠. 하여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내게 그런 핑계를 내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여기 밑줄 쫙 그리고 수능 시험 문제 나왔어요. 김건모의 핑계, 지문, 역지사지, 답. 역지사지 해봐 이렇게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할 때 용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용서를 하면 있었던 죄가 없게 됩니까? 안 돼요. 죄가 더 커지기도 하고 죄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답은 나 그 사람한테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용서해줬대.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상처를 주었던 그것을 용서를 받았다 하여도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엄마는 용서해줬어. 그러면 그 마음을 싹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엄마에 대해서 그때 내가 상처를 주고 눈물을 안겨드리고 잠 못 들게 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용서를 계속 받는 일이야. 용서는 절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그렇겠죠. 엊그제는 용서해줬는데 한 1년 지났더니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해야 돼. 용서는 계속해. 용서 받는 것도 계속해야 돼. 그래야 사회적 관계가 원활해져.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사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둘 사이가 아직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너 엄마가 자식을 용서해줬어. 그러면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지금 관계가 지속적이야? 단절이야? 지속적인 거야. 그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더욱더 지속되려면 용서해준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용서는 망각과 동일한 말이 아니다. 그죠? 그 사람은 다 용서해줘. 그래서 상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매주 일요일만 가도 막 기도하고 불전함에다 돈 넣으면 다 되고 안 된다.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용서의 서자를 보면
물질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밑에 딱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타인의 마음, 내 마음을 섬겨야 된다.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만 용서는 빛을 내고 생명을 갖는다. 그리고 앞에 무슨 불전함이나 뭐 있으면 이때쯤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따로 담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아무리 좋은 얘기도 뭐 이렇게 유머 있게 우리가 또 같이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과자는 본래 밭전자로 되어 있지만 밭전이 아니고 그 밭전에 네모 4개가 있죠. 밭전에 밭전자 할 때는 정사각형이 4개가 들어있고 큰 정사각형이 아니고 여기서는 작은 정사각형이 4개가 있는데 그거는 다 과실입니다. 과실. 과실을 기자님이 가는 것이다. 다음 시간대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가을 운동회. 이정록 노랗고 조그만 배추 송잎 하나하나 타올라 속이 꽉 찬 배추 한 통 되지요. 배추 속 같은 우리들 웃음 끝없이 울려 퍼져 하늘까지 꽉 찬 배추 한 통 되지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리를 배운 날이었어요. 소리가 1초에 340m가 간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맞습니까? 우리 학교만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몰라도 340m. 나 그거 잰 사람 진짜 너무 신기했어. 어린 나이에 소리를 아 해놓고 띵동 하는 순간 어떻게 340m까지 그거를 잴 수 있었을까? 그만큼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막 그러고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 천둥이 먼저 쳐? 번개가 먼저 쳐? 나는 천둥과 번개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다른데. 다르죠, 당연히. 번쩍하면 그때 소리가 나죠. 근데 빛의 속도는 번개가 오고 소리의 속도는 늦으니까 번쩍 쿵. 버르랑 이렇게 오죠. 번쩍하고 침묵은 강이야. 거기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 날 있었어요? 그거는 비행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의 속도, 빛의 속도 이런 거를 그때 설명을 해줬던 선생님이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막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그러는데 이 소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서 없어질까? 하늘을 한 번 쳐다봐도 소리는 보이지를 않잖아. 그래서 가는 데까지만 이렇게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소리는 왜 색깔이 없는 거야? 천군 이겨라 했을 때 여기가 막 빨갛게 되고 파랗게 되고 백군 이겨라 했을 때 여기가 하얗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중에 한참 어떤 음향기계를 보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야, 저걸 나는 초등학교 때 저걸 생각했는데 저걸 저렇게 보이게 표시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 내가 그걸 일찍 얘기해줬으면 어느 사람 진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난 머릿속으로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한 거죠. 이러면 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러죠. 정록이 천재 아니야? 그런데 항상 누구나 다 엉뚱한 생각들은 하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만약 이 배추 속같이 흔한 우리들의 웃음이 확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실체로 본다면 커다란 배추 한 통처럼 환한 환호성이 들리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해서 하늘까지 꽉 찬 배추 한 통 되지요.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배추 한 통
쪼개본 사람은 알죠? 그 안에 얼마나 거대한 나무가 숨어 있는지 가운데 심이 있고 옆에 돼 있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대한 느티나무나 둥구나무가 하나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이야기 조금만 전에 얘기한 양파 속에 거대한 느티나무가 한 그루 들어있다라고 표현한 시인은 정완희라는 시인의 디카시 요즘 여름호 빈터문학 여름호인가요? 빈터문학의 시에서 제가 봤습니다. 양배추를 가운데 잘랐는데 거기에 모인 형상을 가지고 거대한 느티나무 형상을 찾아낸 시는 좀 전에 얘기한 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정완희 시인이 근자에 그렇게 한 시입니다. 저는 그 안에 배추통처럼 하얀 그것이 하늘까지 꽉 차게 우리 응원소리, 한바 웃음소리를 시각적으로 청각을 시각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환호성을 한번 표현한 그런 동시입니다. 노랗고 조그만 배추 속잎 하나하나 차올라서 속이 꽉 찬 배추 한 통이 되지요. 배추 속 같은 우리들의 웃음 끝없이 울려 퍼져 하늘까지 꽉 찬 배추 한 통 되지요. 이 시의 제목이 뭐였어요? 가을은 네, 가을 운동. 가을 운동이면 정말 고구마도 밤도 그리고 부모님도 이때는 조금 여유로우셔. 이때는 그래도 쌀밥을 먹잖아요. 콩밥 먹잖아. 두렁에서 밤콩. 그 다음에 강낭콩. 옥수수 끝물. 이렇게 하고. 호박도 좀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풍요로워. 그래서 도토리, 상수리 주워다가 부모님 묵 써주잖아. 깡통묵. 이렇게 해주고. 우리 마른 버짐이 조금 없어질 때입니다. 종기가 나. 잘 먹으니까 종기, 무릎, 머리 이런데 부스럼 있잖아요. 이런데 헐고 모기 물려서 긁어가지고 막 그 더러운 데다가 한 게 가을 돼가지고 쌀밥 먹고 콩밥 먹고 찬바람 불면 그게 낫기 시작해. 영양소가 좋아하고 비타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들도 좀 뽀송뽀송해지고 막 달리기도 하고 부모님도 조금 펴지고 선생님들도 육성회비 들어와서 월급 밀린 것 좀 받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가난한 시절에 그 풍경을 노래해봤습니다. 오늘 여 밑에 준비한 것들이 더 있지만 이거 다음 한 글자 세상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글자인데 우리 불 있고 여기 위에 뭐예요 이게? 메뚜기. 차세대 식량 1순위 메뚜기죠. 메뚜기. 또 뭐 번데기나 정말 메뚜기는 뭐 맛으로 따진다면 번데기도 사실은 혐오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잘 갈아서 만들면 이 뭐 기름에 튀겨놓기 때문에 특히 얘들은 속날개 빼내고 뭐 수염도 없고 그대로 튀기면 메뚜기, 방앗개비 이런 곤충들은 차세대 식량으로서 엄청난 때로 다니고 농작물 피해도 심하게 주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아주 고급 호텔 이런 데는 술안주로 중국이나 이런 데 간수대 술안주로 인기가 많죠. 옛날 사람들도 이거를 식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이면 불에다가 메뚜기를 굽는 거예요. 그 불화 옆에 애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장 각골문. 그런데 메뚜기 중에 벼메뚜기라고 있죠. 벼과 이파리를 가장 좋아해요. 벼잎은 당분이 나오기 때문에 단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소도 좋아하잖아요. 그걸 갉아먹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잡아 논에서. 중국은 논이 없고 밭벼입니다. 밭에서 많이 벼밭에서 많이 잡아. 그래서 벼화자를 쓰게 되고 여기 벼화자잖아요. 벼화자는 나무는 나무인데 이때 나무는 풀이에요.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는 나무인데 이삭이 늘어진 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는 요거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삭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벼화자입니다. 벼에서는 당연히 쌀이 나오죠. 쌀. 또 밥 잘 익혀가지고 생쌀을 잘 익혀서 밥을 한 다음에 입에다 넣으면 그 마음이 평화예요. 평은 사실은 고를 평자인데 이거는 새스랑을 그려놓은 한자예요. 땅을 고르게 하죠. 수평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고르게 고르다 고를 평자예요. 고르게 쌀밥을 먹는 게 평화예요. 너만 먹고 나만 못 먹으면 그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평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으로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의 평화적인 사회 공포주의죠. 온 세계는 다 한결의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휴머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뺐고 국가 뺐고 총칼로 뺐고 이러한 패권 또 종교적 갈등 부의 과대한 부의 쏠림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내 것을 많이 갖는 게 최고야라는 생각에서 고르게 잘 사는 그런 종교적인 힘, 사상적인 힘을 어떻게든지 갖추는 게 중요하지. 가진 자들이 계속 더 가지려고 나라끼리도 싸우게 계속 지금 치닫고 있잖아. 서로 핵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물방울별 지구 안에서 지구를 땡땡땡땡땡 폭발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살고 있어요. 불완전한 별이죠. 불평등한 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공부와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가 더욱더 평화 쪽으로 살림 쪽으로 다른 모든 생명체를 기르는 쪽으로 감싸는 쪽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평화 그리고 미래 후손들에게 이 초록 지구별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